그때 사면 어땠을까? 그때 살걸. 네, 오늘 기업은요, 1958년에 금성사란 이름으로 설립된 기업입니다. 어딜까요? 6.25 전쟁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의 중추와 같은 역할을 했던 전기전자 업종의 대표주자, 바로 LG전자입니다. 1970년에 금성사란 이름으로 상장되는데요. LG의 주가는 2002년 4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2년 지주회사 체제전환과 함께 전자 및 정보통신 사업을 떼어내어 주 LG전자로 재상장했기 때문입니다. 분할 상장 이후의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 좀 신통치 않았네요. 5만 원대에서 형성되던 주가가 그해 10월에 2만 원대로 주저앉습니다. 그해 LG전자의 성과가 그렇게 나빴냐 하면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당시 매출 8조 6,029억 원, 순이익 4,976억 원을 기록했는데 매출은 그 전보다 16.9% 증가한 수치입니다. 근데 순이익이 문제였어요. 전년보다 0.19% 준 거였거든요. 이 순이익이 줄은 거에 대해서 회사는 성과급 지급을 4분기에 반영하겠다고 하고 LG 필립스 디스플레이 등 자회사의 지분법 평가손도 추가로 반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두 일회성의 비용 요인 때문이다라고 했었죠. 네, 2003년입니다. LG전자가 장기 목표로 2010년까지 글로벌 탑3 되겠다고 포부를 밝히는데요. 실적 발표 즈음이었던 2003년 2, 3월의 주가는 3만 원 후반대와 4만 원대를 왔다 갔다 합니다. 시장은 일회성이라는 회사 측의 발표 이후 이 투자자들이 다시 모여듭니다. 그리고 주가는 1년 동안 상승 흐름 타면서 2004년 4월 8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2배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합니다. 이런 주가 상승에는 역시 실적이 뒷받침됐던 건데요. 해외 경영 부분에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지만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20조 원 이상을 달성했고요. 정보통신기기 사업부의 경우 이동단말 사업이 전년보다 47%나 성장하면서 매출 성장을 견인했던 결과였습니다. 특히 이 수출 부분의 성과는 진짜 눈부셨죠. 이 수출에서 무려 32%나 성장하는 저력을 발휘해주면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더욱더 강화해줬습니다. 순이익은 전년보다 33% 성장한 6,628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던 때입니다. 회사의 실적은 2004년까지도 꾸준하게 성장해줬지만 이 문제가 없지 않았죠. 바로 영업이익률이 부진했던 건데요. 이 영업이익률이 전년보다 못한 5.3%를 기록해주면서 수익성이 약화됩니다. 특히 4분기 영업이익은 949억 원을 기록하면서 더욱더 부진한 실적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당시 환율 하락, 내수 침체, 원가 상승 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러한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상실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6만 원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됐죠. 이 6만 원대를 돌던 LG전자의 주가가 8만 원을 돌파한 것은 2005년 12월 2일이었습니다. 종가 82,482원이었는데요. 그해 11월에 출시됐던 이 초콜릿폰의 영향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핸드폰 시장에서 부동의 선두는 노키아였어요. 그리고 그 뒤를 모토로라와 삼성전자가 바짝 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가운데로 갑자기 LG전자가 초콜릿폰으로 치고 들어온 거죠. 이 분기 최고인 6,3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합니다. 2007년입니다. 2년 뒤죠. 2007년 5월에는 갑자기 난데없이 명품 브랜드 프라다와 손을 잡는데요. 디자인의 차별화를 줬던 이 프라다 폰까지 연이어 성공해주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2009년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 10%까지 오르면서 글로벌 3위인 휴대전화 업체로 오르기도 했죠. 가전에서도 승승장구합니다. 미국 내 드럼 세탁기 판매 부분에서 5년 연속 1위에 오르기도 했고요. 2008년 세계 최초로 휴대전화용 블루투스 헤드셋을 출시하기도 합니다. 그해 에어컨 누적 판매량은 1억 대를 넘기도 했고요. 와우. 그러면서 주가가 맥을 같이 하는데요. 2007년 12월 이후 10만 원대를 넘어섰던 LG전자는 2008년 5월 15일 최고가인 16만 273원을 기록합니다. 2006년에 5만 원 초반이었는데 그때 샀어야 했던 거죠. 이 3배의 이익을 거둘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좀 한순간의 영광이었다라고 말하면 좀 너무할까요? 애플의 아이폰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LG전자에게도 가혹한 결과를 안겨주는데요. 아이폰이 정말 단숨에 핸드폰 시장이 1위로 올라서면서 기존 핸드폰 시장과 완전히 다른 이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게 된 거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쉽게도 LG전자가 추락하기 시작하는데요. 피처폰 강자라는 영광만 믿고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지 않았던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신제품을 출시하는 이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은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이 실패하면 타격이 바로 와요.
이 LG전자가 딱 그랬습니다. 주가가 2008년 5월 이후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죠. LG전자의 주가가 더 뚜렷하게 하향세로 돌아섰던 것은 2009년 말에서 2010년으로 넘어갈 때쯤인데요. 스마트폰의 절대 강자 애플의 아이폰이 국내에서 처음 출시됐던 게 2009년 10월입니다. 이때 LG전자의 주가는 여전히 11만 원 정도를 유지했었는데 하지만 이후 스마트폰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면서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2010년 첫 스마트폰인 안드로 1을 시작으로 옵티머스 시리즈의 시작인 옵티머스 Q, 옵티머스 Z, 옵티머스 1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이 시장의 반응이 좀 냉담했고요. 2010년 10월 1일 이 같은 실적 부진으로 남용 부회장이 사임하고 오너가인 구본준 부회장이 후임으로 들어옵니다. 혹독한 2010년과 2011년을 보낸 LG전자는 2012년 9월 옵티머스 G를 선보였지만 또다시 실패작으로 끝나게 되고요. 예상했던 것보다도 실적이 부진하자 주가 흐름 역시 6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LG전자는 2013년 2월 옵티머스 G 프로와 8월에 G2를 잇따라서 선보였지만 그때마다 시장의 반응이 비슷했고요. 항상 출시쯤에서는 기대감을 보여주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지만 이미 애플과 삼성이 주도권을 틀어진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옛 영광을 되찾기는 좀 역부족이었던 거죠. 오너 경영 체제는 전문 경영인 체제보다도 더 악화된 실적을 내고 맙니다. 최악으로 추락한 주가에 경영 실패라는 호평마저 제기됐죠. 2014년 10월 이때 시행된 단통법이 LG전자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단통법 때문에 공짜폰이 사라지자 어차피 핸드폰 비싸게 주고 살 건데 그럴 바엔 애플이나 삼성 사겠다는 소비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LG전자는 G시리즈를 필두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가고요. G시리즈 중 그나마 괜찮은 평가를 받았던 G3가 2014년 5월에 나타났는데 그때 잠깐 영광을 다시 되찾는 것 같기는 했어요. G3 출시 전 58,000대였던 LG전자의 주가는 제품 출시 이후 79,000원대까지 치솟았고요. G3는 1,000만 대 이상 팔렸다고 해요. 그래서 G3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LG전자는 2015년 4월 기기 뒷면에 가죽을 덧댄 차기작 G4를 이어서 선보였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삼성 갤럭시 S6와의 경쟁에서 참패를 하게 되고요. G4의 연간 판매량은 550만 대 수준에서 그치면서 그해 8월 LG전자의 주가는 39,000원대로 추락하게 됩니다. 2016년 3월 구본준 부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전문 경영인이 다시 지휘권을 넘겨받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신제품을 출시하는데 이때 나온 게 주변 기기와 결합할 수 있는 모듈형 스마트폰 G5입니다. G5는 출시 전부터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주가가 6만 원대로 회복하기도 했고요. 근데 G5의 인기가 역시 출시 이후에 한 달 만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2016년 11월의 주가는 다시 4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어떻게 사람이 변하니? 핸드폰이 그냥 핸드폰이 아닌 스마트폰으로 발전하면서 덕분에 기술 변화가 엄청나게 진행이 됐는데요. 애플과 삼성전자의 전쟁에서 글로벌 디지털 기기 시장의 경쟁 구도는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노키아의 몰락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백색 가전 분야에서 한 자리 한다 했던 LG전자도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LG전자에서 스마트폰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부인 MC사업본부는 2015년 2분기 이후 2020년 말까지 분기 기준으로 23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면치 못했고요. 결국 2021년 4월, 26년 만에 휴대폰 사업을 접습니다. 사업부의 매각설이 꾸준하게 돌긴 했지만 적당한 가격을 찾지 못하고 이 철수라는 특단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이! 회사는 체질 변화를 꾸준하게 도모해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아서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또 기존과 같은 사업이었던 가전, TV 등은 플랫폼과 서비스, 그리고 솔루션 방식의 사업으로 확대합니다. 좀 늦은 결정이기는 했지만 누적 결손이 5조 원에 달하는 사업을 완전히 정리한다는 거는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가는 2020년 4월 4만 원대까지 떨어진 이후 회복 흐름을 좀 타다가 2021년 9만 원대로 회복하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휴대폰 사업부 철수 발표쯤인 4월 초 16만 원대까지 올라서면서 2년 전보다 4배 정도 높은 수준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10만 원대로 내려섭니다. 길게 보면 2002년 지주사 전환 과정 이후 분할 상장된 LG전자의 주가는 4만 원대를 저점으로 16만 원대를 고점으로 한 상당히 오래된 박스권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약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점 대비 고점이 4배 정도인데 이 기간에 장기 투자자들에게 돌아간 수익률 치고는 막 엄청 크지는 않습니다.
특히 LG전자가 애플이나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IT 기업의 주가 상승률에까지는 크게 미치지 못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이제 LG전자는 전장 사업을 주력으로 하려 하고 있고요. 성장을 위해서 연구개발과 인력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2023년 들어서 LG전자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응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주가 상승폭도 커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죠. 근데 이런 빠른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다고 평가를 받는 LG전자가 전장 부분을 주력으로 경쟁사들을 앞지를지 한번 주목해봐도 좋지 않을까요?